이번에 시스템 디자인할 것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인스타그램 아시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나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 그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뭐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간단히 정리해보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가 네트워킹 서비스예요. 서비스고 포토 무비를 공개 비공개라고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타 유저를 팔로우 할 수 있고 팔로우 한 사람, 제가 어떤 사람 팔로우 하면 제 뉴스 피드에 그 사람이 올린 것들이 계속 보여지겠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그 SNS와 같이 연동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Requirement and Goals of the System, 그 요구사항과 목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Functional, Non-Functional, Extended. 먼저 그 기능적인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를 보면은요, 포토나 무비를 업로드하고 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올린 것들을 서치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유저를 팔로우할 수 있어야 되고, 뉴스피드도 서포트가 돼야 되죠. 뉴스피드 아시죠? 사이트 들어가면 처음에 세로로 해가지고 시간 타임라인별로 해서 최근 위주로, 그리고 관련 있는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뉴스피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비기능적인 요소 봅시다. 릴라이빌리티와 어빌리티가 높아야 되고요. 릴라이빌리티가 높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한번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제를 하면 되겠죠. 리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 어빌리티는 이제 끊지 않게 언제 어디서건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 끊김없는 서비스. 이건 뭐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리던던시 생각하면 되죠. 서비스를 복제하는 거. 위에 거는 파일을 복제하는 거. 서비스를 복제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죠? 그쵸. 그 트래픽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앞에 로드 밸런서가 하나 필요하겠죠. 로드 보너스가 있으면 앞에 서비스들을 풀이라고 해요. 여러 개를 같은 것들이 이제 리던던시하게 돼 있는 것들이. 네. 다음 이제 리얼 타임 리스폰스 위스 미니멈 레지스턴시. 그러니까 200 그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리스폰스 할 수 있을 만큼 리얼 타임으로 느낄 만한 그런 리스폰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확장된 것들은 뭘 또 넣을 수 있냐면 태그. 그 사진에 어떤 태그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그는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제품 이름일 수도 있고, 뭐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 해서 추후에 그 태그로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입력과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고려사항을 보죠. 일단 포토랑 무비는 어떻게 업로드하는데 제한이 있어야 될까요? 뭐 그럼 좀 웃기겠죠? 딱 막 그 동영상을 딱 올렸는데 하루에 뭐 2개까지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무제한 올리는 게 워낙 당연시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제한 포토 무비 업로드를 지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스토리지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빠른 응답, 100% 데이터 신뢰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는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보시지요.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토탈 유저는 500 밀리언으로 가정을 하고요. 일일 유저 DAU 맞죠?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이거를 DAU라고 하죠. DAU는 1밀리언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팔로우하는 유저, 매일 팔로우하는 유저는 500로 잡겠고요. 매일 업로드되는 포로, 이게 그 DAU랑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어떤 그 상관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일정 비율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데일리 업로디드 포로는 하루에 2밀리언 정도로 올라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로 사이즈는 200K 정도라고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이 계산이 됐네요. 다시 계산할게요.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해서 토탈 스페이스 오브 4로 포도가 차지하는 스페이스 보니까 1로 계산을 하라 그랬네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거 중 어슈만 거에서 어떤 거 갖다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6번 데일리 업로드드 포도 쓸 수 있겠죠? 하루에 이 정도의 포토가 오는데 사이즈를 알려면 포토 하나당 평균 사이즈를 곱해버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은 어떻게 될까요? 1일에 1년은 며칠이죠? 365일 해서 이 정도로 나오겠고요. 오, 하루에 올라가는 게 한번 볼까요? 키로 메가 기가 400기가 정도 하루에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년에는 146 테라바이트 정도. 146 테라. 하드가 꽤나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탈 스페이스 오브 메타데이터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이거 메타데이터 계산하는 거는 처음 나왔네요. 한번 해보죠. 메타데이터를 계산하려면 일단 좀 생각해야 될 게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스토리지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스토리지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MySQL이나 그런 RDBMS에 들어갈까요? 일단 봅시다. 용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것 같습니다. 1kg 미만일 것 같고요. 릴레이션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작고 릴레이션이 있다. 뭐 릴레이션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뭐 카산드라나 뭐 그런 NoSQL도 괜찮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MySQL 같은 RDBMS 계열로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라면은 RDBMS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 좀 적어놨습니다. 유저는 뭐 name, 이메일, date of birth, creation date, last.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에 대한 각각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보통 인티저로 가죠. 4바이트. 이름은 보통 20개 집어넣는 거 하고 이메일은 한 32개 정도 주로 평균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오브 버스는 데이트 타입 인티저형과 똑같은 4바이트 되겠고요. 크리에이션 데이트도 데이터 타임 그리고 라스트 로그인도 데이터 타임 해서 총 사용하는 게 68바이트고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68바이트에 전체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 어떻게 될까요? 쓰고 있는 데이터 어떻게 될까요? 말실수해서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렇죠. 사용자 수만큼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유저 수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수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500 밀리언을 곱했더니 몇 바이트? 키로 메가 기가 34기가바이트 정도 차지를 하네요. 포토 아이디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인티저형 몇 바이트? 4바이트. 유저 아이디 4바이트. 포토 패스 256자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티튜드도 인티저형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4바이트. 롱기튜드 4바이트. 4바이트. 크리에이션 데이트, 데이터 타임 4바이트 해서 더하고 썸으로 해서 얘는 조금 더 많네요. 얘는 142GB 정도 차지하고요. 유저원 아이디 팔로우 할 때 4바이트, 추아이드 4바이트 해서 얘는 4GB 하면은 총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요 3개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더한 값이 우리가 구하는 RDBMS의 현재 유저 수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키로 메가 기가 180GB 정도가 차지한다고 나오네요. 네, 보셨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레벨 디자인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아 o.jpg 자, 이게 이것도 URL 쇼르닝인데 계속 뭐 하이레벨은 URL 쇼르닝에서 주로 나오나요? 뭔가 잘못돼 넘겼나요?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호호, 일단 뭐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전체 수해 봤던 거랑 같은데요. 하이 레벨은 보통 그 모듈을 한 몇 개 정도가 좋다 그랬죠? 그렇죠. 5개 내외에 얘는 지금 4가지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이 있고요. 고객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 안에 뭐 웹 서버도 같이 있겠죠. 웹 서버랑 실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담당하는 각각 서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로그인 했어. 뉴스피드 보여줘. 그러면은 얘는 뉴스피드를 하기 위한 그 먼저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하겠죠. 최신 시간순, 그리고 죄송합니다. 먼저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최신 시간순, 관련 있는 순, 내가 좋아하는 순으로 해서 뉴스피드 만들 메타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메타데이터에 있는 그 콘텐츠 패스를 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실제 사진과 동영상들을 가지고 오겠지요. 갖고 와서 그거를 다시 어플리케이션 웨이어에서 조합을 한 다음에 유저한테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인스타그램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가지가 있네요. 일단 사진 동영상 업로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사진 업로드 한다. 사진 보기 및 검색. 그 메타데이터는 이제 메타데이터 스토리지. 아까 저희가 했듯이 RDBMS, 뭐 MySQL이나 MS SQL, 오라클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보겠습니다. 먼저 포토 아이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포토 아이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포토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패스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에 대한 위치, 레티튜드와 롱기튜드 값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해당 당시에 있는 유저의 랭기튜드와 로티튜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의 오너를 저장해야 되니 유저 아이디를 foreign key도 저장을 하고요.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네임 20개, 이메일 32개, 데이터 오브 버스, 데이터 타임, 라스트 로그인, 데이터 타임으로 하고요. 팔로우는 이제 2가지가 필요하겠죠. 팔로우 하는 사람, 팔로우 받는 사람. 뉴스피드는 최근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 포토에다 크리에이션 데이터 쓰지 않고 이 포토 아이디에 크리에이션 데이터를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시퀀스한 값을 반영 후 인덱스를 처리하면 훨씬 퍼포먼스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도 그만큼 세이브가 되겠죠. 레코드당 4바이트인데요. 그게 뭐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컴포넌트 디자인 보겠습니다. 서버가 쓰기 요청을 받으면 읽기 요청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쓰기 프로세스는 느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서버 사용관, 이게 뭐냐면 한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누가 사진을 업로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로드는 이제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데이터 단위를 이제 청크로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 굉장히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서버에 되게 헤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버의 대부분의 자원을 또 쓰기 쪽에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읽기가 들어왔을 때 얘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분리해라. 그래서 서버는 서버만 전담해서 하나 하고 읽기는 읽기를 전담해서 하나 하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읽기와 서버를 분리했으니까 서버가 아무리 해도 읽기는 또 따로 다른 애가 계속 제공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제공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대신 이제 쓰는 사람들을 좀 많이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쓰기 서버를 좀 더 많이 구성을 하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겠습니다. 더 빨리 업로드가 되겠죠. 서버를 분리하면 또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서버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로드 바란서 놓은 다음에 이 서버를 풀로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풀에다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최적화도 또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릴라빌리티와 리던던시 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일단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사진을 이제 복사하는 거를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리던던시는 서비스를 복제하는 거를 이제 리던던시라고 해요. 결국에 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용어는 좀 다르니까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진을 올렸을 때 이게 손상됐을 때 복구할 만한 백업본이 꼭 있어야 되죠. 그 얘기고요. 서비스를 이제 리던던시를 하면 일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LB가 일을 나눠서 서버한테 주면 서버는 이제 나눠진 일을, 그러니까 뭐 100을 50개씩 나눠서 하면 2배로 빨라지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어벨러빌리티로 상상을 합니다. 일단 뭐 가정을 하죠. LB가 뭐 매니저라고 얘기하고 서버가 이제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니저 하나에 서버 하나면 서버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을 아예 못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일꾼들이 둘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아파도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죠. 대신 뭐 속도는 한 2배로 늘어지겠죠. 두 사람이 할 걸 하나로 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벨러빌리티 하면 매니저와 일꾼을 생각하시면 좀 더 빨리 오시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파티셔닝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시 베이스드 샤딩을 하겠는데요. 샤딩 파티셔닝 같은 의미입니다. 샤딩 파티셔닝 뭐 서버도 뭐 비슷하게 또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이게 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키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 하는데 유저 아이디로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한 유저를, 그러니까 유저를 그냥 몰아서 한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그 같은 유저의 사진이 같은 데 있으니까 나중에 검색할 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죠. 단지 이 하드만, 이 서버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서버를 다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거를 또 그 위에 있는 상위 서버가 병합을 한 다음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로 하겠다는 겁니다. 해시 펑션은 동일합니다. 유저 아이디를 뭐로 나눈다? 서버 수로 나눈다. 그래서 몫을 쓴다? 아닙니다. 나머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5개면 0, 1, 2, 3, 4 그리고 다시 0, 1, 2, 3, 4 그런 식으로 서버의 인덱스를 골고루 배포를 하겠다는 얘기죠. 포토 아이디 그 각 샤드 서버입니다. 서버의 스캔서 아이디 하나하나씩 저장될 때마다 일련 번호식으로 발급되는 그 번호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숫자가 스캔서 아이디가 크다 무슨 얘기죠? 가장 최근에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진은 어떻게 되죠? 가장 최근에 있는 사진 먼저 소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토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고 프라이머리 키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 있죠? 인덱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칭을 할 때 속도가 빠르다 틀리다?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겠죠. 그리고 DB 앞에 LB를 터치하면 뭐 DB 간의 로빈, 다운타임을 처리한다. 다운타임 처리한다는 거는 서버 중 일부가 다운됐을 때 다른 놈이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DB 간 로빈이라는 거는 하나씩 해서 트래픽을 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샤드는 2배 정도 용량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하드가 속도가 용량이, 그러니까 하드가 20% 썼을 때랑 70% 썼을 때랑 하드 속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 하네요. 그 스레드 홀드가 몇이냐면 절반을 썼을 때 기준으로 절반 이상에 가면 하드가 굉장히 또 느려진다고 해요.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고요. 샤드는 DB 정도 용량으로 운영, 성능과 확장성이 좋아지고, 성능이라는 얘기는 하드 자체 성능 자체가 50% 미만으로 썼을 때 리스폰스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확장성은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우리 SSD를 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하나는 빠져야 되겠죠. 성능은 많거나 적거나 SSD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확장 계획, 서비스 초기에는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DB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서버에 그 DB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 하나에 DB 하나를 했을 때 나중에 얘를 샤딩해서 하나를 더 늘리게 되면 처리해 줄 게 되게 많거든요. 대신 하나의 서버에 한 200개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200개를 띄워놨어요. 뭐 메모리가 허용하는 양 띄워놓겠죠. 띄워놓고 처음부터 얘가 분산 처리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드 하나가 용량이 되게 커져서 이 전체가 죄송합니다. 서버 하나가 용량이 너무 커져서 죄송합니다. DB 하나가 너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이 서버 하나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띄워냈을 때는 그 인스턴스 하나만 갖고 와서 다른 데다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늘렸을 때 처리해 줘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문제점, 핫유저 문제. 팔로우가 많은 유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팔로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서버에 그 유저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로드는 많이 걸리겠죠. 그 사진들을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스토리지의 불균형한 배포. 처음에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정적 그 테이블을 만듭니다. 근데 정적 테이블의 단점이 아무리 잘 예측을 한다 그래도 그 예측대로 균일하게 분포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특정 어떤 서버에 사진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 유저는 사진을 엄청 많이 올려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올리고, 참고로 저는 하나도 안 올립니다. 네. 근데 아이디는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팔로우 하시는 분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의 샤드에 한 사용자의 사진을 모두 넣을 수 없다면, 그 얘기는 샤드에는 여러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이제 하나에 넣기에는 벌써 하드가 꽉 찬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샤드에 넣어줘야 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랭킹 앤 뉴스피드 제너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일단 방식은 내가 팔로우한 유저들 사진 중에 가장 인기 있고 관련성 높은 사진들을 모순으로 최근 순으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그렇죠. 최근 순위죠. 그 다음에 인기 관련성인데 저라면 인기를 더 먼저 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좋아할 만한 사진들을 많이 놔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인스타그램에 오래 하고 오래 자주 접속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인스타그램이 부가 수익을, 광고나 뭐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되겠죠. 100장의 최신 사진을 가져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뭐로 하죠? 팔로우 리스트를 받아서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고 그 사람들의 최근 100장의 사진을 메타데이터를 받습니다. 사진을 받게 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받는 거예요. 순위 알고리즘 통해 뉴스피드에 뿌려진 100장의 사진을 그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적지 않은 그 코스트가 발생할 거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여러 테이블을 쿼리 후 결과를 병합하고 순위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뉴스피드 사전 선정, 미리 뉴스피드를 만들어 놔서 고객이 원할 때 그냥 거기에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뉴스피드를 정기적으로 생성하여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한다. 자, 뉴스피드 사전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뉴스피드가 필요할 때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뉴스피드가 저장된 테이블에 콜을 한다. 뉴스피드 생성 시 최근에 생성한 뉴스피드 시간을 찾고 그 시점부터 새 뉴스피드 만들어 테이블에 저장. 이 얘기는 뭐냐면 뉴스피드 만들 때마다 내가 뭐 뉴스피드를 한 번 갖고 올 때는 뭐 20개씩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5분마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5분 사이에 그 20개가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20개를 또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의 낭비가 발생하죠. 그랬을 경우엔 20개를 다 하지 않고 5개만 만들었자면 5개를 놓고 그 다음번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레코드를 2개 부른 다음에 총 하면 5개, 20개 해서 25개 중에 20개만 갖고 오는 형태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얘는 뭐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타임 컴플렉시티 아시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아끼기 위해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조금 손해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개 갖고 와서 그걸 또 잘라버리는 데는 틀림없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서버 기준 뉴스피드 보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 푸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 자체가 서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당기는 거고요. 서버가 미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클라이언트가 미는 게 아니에요. 서버 기준 꼭 외워두시고요. 이 풀, 서버가 땡겨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땡겨 올 수는 없어요. 항상 주는 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도 주고 서버도 주고 하는데 입장 차이로 클라이언트가 준다 그러면 서버는 땡긴다라는 느낌으로 받는 거겠죠. 클라이언트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뭐 1초에 한 번씩, 0.5초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서버는 근데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응답이 너무 많아서 그 비응답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하면 서버 쪽에 로드도 많이 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도 로드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빈 데이터, 쓸모없는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기가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클라이언트 바로 보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초마다 클라이언트가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 1초 안에 0.003초, 0.02초, 1초 식으로 그 사이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꼭 그 1초를 기다렸다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와야지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푸시 뭐냐면 푸시는 서버가 던지는 형태입니다. 얘는 롱풀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데 클라이언트 요청하고 바로 답변 안 주면 나는 뭐 에러 메시지 내겠다가 아니라 바로 요청하고 답변이 없으면 요청 올 때까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 줄게 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폴링한다. 변동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직접 보내면 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버는 얘는 언제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면 업데이트가 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애한테 바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점은 핫 유저가 많은 경우에는 풀링이 많이 걸리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순식간에 막 너너너너너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에게는 푸시를 할까요? 풀을 할까요? 풀을 하죠. 그리고 팔로우가 적을 때는 푸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 뉴스피드 크리에이션 with shard 데이터. 물을 좀 먹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토 아이디에 사진 생성 시간 시퀀스 넘버를 넣어버리면 최근 사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왜죠? 프라이머리 커의 특성, 인덱싱을 타기 때문이죠. 포토 아이디는 어떻게 되냐면 에포크 타임, 기간 타임에 오토 시퀀스 1, 2, 3, 4, 5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고요. 포토 아이디의 크기는 일단 얘를 50년간 쓴다고 가정하면 50에 1년은 며칠이죠? 365일에 하루는 몇 초? 86,400초에서 1.57 빌리언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비트? 31비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다 캐시와 로드 밸런스는 이전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복습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얘는 이제 대규모 사진을 많이 써 있으니까 대규모 사진 서비스를 하는데 사진 용량 아까 봤을 때 굉장히 컸었죠. 몇이었죠? 사진이 보통 최소 평균이 200kB라고 하네. 0.2메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진을 지역별로 캐시를 서치를 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식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해서 각 지역을 커버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캐시 서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만큼 네트워크 거리가 짧아지니까 핑도 더 빨라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많이 빨라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캐시의 사이즈는 어떻게? 전체의 20%, 20대 80의 법칙을 적용하고요. 캐시의 타입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드랑 캐시 두 개 같이 쓰는 true, 그리고 하드만 쓰는 write around, 그리고 캐시만 쓰는 write back 캐시가 있겠고요. 로드 밸런싱 위치 세 개 어디?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웹서버와
또 하나는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 사이에 위치시키면 좋고요. 초기에는 이제 무슨 방식? 라운드 로빈 방식.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심플하고 오버로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는 서버 중 하나가 일하는 일꾼 중 한 명이 아파요. 그래도 아프면 얘한테 일을 안 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한 명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무 막 일이 많아서 힘들고 있는데 걔가 힘든지 안 힘든지를 얘는 체크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인텔리전트 LB라고 해서 서버의 로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서버가 많다. 얘가 너무 일이 많아서 막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그런 애가 있다면 걔한테는 일감을 좀 안 주거나 뭐 좀 한가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덜 주는, 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좀 잔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롭박스 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